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돈 버는 경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FOMC에서는요, 11월부터 150억 달러 규모,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규모로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테이퍼링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벤 버냉키 의장이 2013년도 5월 달에 한 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새로운 자산, 채권의 매입 속도를 늦추는 과정이고요, 양적 완화 정책을 되돌리는 첫 단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긴축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자, 테이퍼링의 파급 효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글로벌 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자산 가격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버블이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 및 기업의 경영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5월 벤 버냉키 의장의 테이퍼링 발표 직후에요. 신흥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바로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을 예견했기 때문에 부채 축소 과정에 들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흥국은 환율까지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테이퍼 발작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을 단행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1분기에는요, GDP 성장률이 6.39%였고요. 2쿼터에는 9.8%, 그 다음에 3쿼터에도 무려 8.86%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 평균 1.2%인데 2021년도에는 5%대 중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은요. 2000년도에는 1.4% 평균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4%대를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는 2.7%인데 4%대 중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글로벌 경제는요, 유동성을 확대시켰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으며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까지 가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중국, 호주,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를 인하했고요. 이로 인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통화량은 어느 정도 증가했을까요? M2 통화량 지표가 되겠습니다. 현금 및 요금을 예금, 2년 이내 예적금, CD나 CMA, 국제지방채 회사채와 기타 금융기관 상품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유동성이 바로 M2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했죠. 전년 대비 무려 28.2%나 증가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했죠. 11.7% 증가했고요. 일본도 양적 완화 11.9%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했죠. 10.6%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하면서요. 무려 15.4%나 M2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주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한국도 2020년도 대비해서 무려 141%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132%,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 일본은 124% 정도, 그 다음에 중국도 117%, 그 다음에 유럽도 10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도요, 63.9% 상승했고요. 인도도 44.6%, 러시아도 33.4%나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유동성 공급은요, 주택 가격마저 폭등시켰습니다. 명목 주택 가격, 하우싱 프라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도 1분기 대비 2021년도 1분기가요, 12.9% 상승했습니다. 유럽도 5.8%, 일본도 3.3%, 중국도 4.5%, 그 다음에 한국도 6.7%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확대는요, 원자재 가격도 급등시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리는요, 128.6%, 원유는 무려 792.7% 폭등했습니다. 천연가스도 295.9%고요. 알루미늄도 40.5%, 목재도 549%나 상승했습니다. 니켈도 186.7%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시켰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도 99%나 상승했고요. 밀은 61.1%, 옥수수는 155.2%, 면화 116.2%, 그 다음에 커피 가격도 121.9%나 상승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의 확대는요, 가상화폐도 폭등시켰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4,927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4월 달에 무려 63,158달러나 됩니다. 무려 1189.2%나 급등했습니다. 이더리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107달러 정도였는데요. 2021년도 3월 달에 무려 4,173달러로 비트코인보다 엄청난 급등을 보입니다. 무려 3,779.7%나 급등시켰습니다. 이처럼 유동성의 무제한적 공급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모두 다 폭등했는데요. 테이퍼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과거 테이퍼링의 교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테이퍼링을 했을 때 남유럽, 피그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요. 그리스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 그 다음에 CDS,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하죠. 크레딧 디폴트 수합입니다.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증시를 폭락시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한국이나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가 폭락됐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폭락시켰습니다. 은 같은 경우 37.5% 하락했고요. 구리도 19.9%, 알루미늄도 23.2% 하락했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 27.4% 하락했고요. 설탕도 33.5%, 커피도 47.3%나 하락했습니다. 테이퍼링은요, 달러 가치의 상승을 가져왔고요. 유가를 급락시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유가 같은 경우는 100달러 정도에서 40달러로 급락하게 됩니다. 중국 증시가 폭락됐습니다. 그 2015년도 12월 달 미국 금리 인상 충격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요, 무려 48.6%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주요국의 10년물 국제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 이후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각종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및 기업, 가계의 부채 축소 전략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2021년도 11월부터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데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